블루아워를 운영하는 이상희입니다. 블루아워는 위빙, 터프팅, 도자기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브제를 만들고 있고요. 가끔씩 위빙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딱히 그 기법에 뭐 경계를 두지는 않고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일단 섬유미술을 전공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기초적인 직조 기법은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는데, 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거는 다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 취업을 해서 기자로 일을 했는데, 기자도 패션 기자는 아니었고 피처 기자였어서 이제 뭐 인터뷰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뭐 작업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게 뭐 음악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혼자 일하는 거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5,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 생활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강렬하게 있었는데, 뭘 할까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물성이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냥 물성이 있는 예쁜 거를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뭐 도자기 수업도 다녀보고, 또 핸드위빙 공방도 다시 한 2달 정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도자기에 이제 그림 그리는, 패턴 그리는 그런 수업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녀보고, 뭐 취미처럼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려보고 뭐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뭔가 혼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고, 회사는 퇴사를 했어요. 일단 퇴사하고 이제 집에서 위빙, 그때 이제 한참 빠져가지고 집에서 위빙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계정을 하나 인스타그램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면서 그냥 아카이브처럼 일단 쌓아봐야 되겠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물렸는데, 제가 어쨌든 기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던 기자 동료들, 그 동료들에 연결돼 있는 뭐 지인들, 모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 거예요, 계정에. 그러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방이 없으니까 이제 뭐 친한 포토그래퍼 선배 스튜디오 빌 때 거기서 뭐 가르쳐 준다거나, 뭐 카페에서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 공방을 조그맣게라도 하나를, 작업실을 구해보자 해서 뭐 퇴직금이랑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적금 같은 거 깨가지고 그냥 시작했어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이 책상이랑 직조기랑 뭐 이렇게 실이랑 이렇게 놓고 되게 초저희 예산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판매보다는 수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수업으로 이제 위빙을 제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때 조금 이름이 알려진 뭐 모델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계정에 올리니까 막 팔로워가 갑자기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처음엔 지인들도 많이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제 거는 안 만들었고 작업 안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수업이 어쨌든 그때는 제일 큰 경제 수단이고, 뭐 처음에는 좀 의욕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2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한 건 제가 수업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제가 선생님 하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고 제 거 이제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좀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좀 확 줄이고 만드는 거를 좀 더 많이 해서 입점처에 이제 좀 더 많이 열심히 넣고, 그리고 그때는 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쓰질 않았어요. 제가 완전 엄청 심한 그 컴맹이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뭐 DM으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판매의 비율을 높이고 수업을 이제 확 줄이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업을 거의 안 하고 거의 판매만 하거든요. 작업은 제가 그 터프팅을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계는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사놨었어요. 여름인가?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제 작업실에서 일을 도와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벨기에에서 이제 막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와서 쉬고 있다가 벨기에 다시 짐 챙기러 간대요. 근데 그분의 전공이 아트북 같은 거 만드시는데, 이제 자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자기 집에서 방에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친구인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재료비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그걸 자기가 도큐멘트로 다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게 자기 작업이었는데, 그거 할 생각 있냐고 와서 그냥 벨기에 놀러 오라고, 터프팅도 거기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터프팅 건 가지고 실이랑 그냥 가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막 큰 대형 목공 마트 같은 거 그런 데서 나무 사와서 자기가 톱으로 자르고 서프팅 틀도 만들어주고 이제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집 거실에서 이제 매일매일 터프팅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유튜브 막 보고 따라하고, 터프팅 천도 뭐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동네 이제 천 가게 같은 데 가서 이거저거 사와가지고 뚫릴 것 같은 천? 일단 다 사와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 터프팅 피스를 3개인가 4개 큰 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거는 천이 좀 이상한 천이 있어가지고 실이 다 빠져나오고 막,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고 해서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만든 천막이 있거든요. 그 몽골식 천막, 그 친구가 거기다가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뭐 학교 친구, 뭐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 놀러 와서 그거 구경하고 같이 뭐 치즈케이크 먹고 터프팅 하는 거 뭐 보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또 다시 터프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팝업샵 같은 것도 좀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8, 90년대 드라마랑 영화랑 만화랑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거기서 봤던 이미지들, 그때 인테리어 같은 거나 막 그때 입었던 옷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기억이 되게 강하고, 그거를 너무 향유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다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되게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뭐 스타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6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건데, 그 안정적인 수입이 정말 큰 고민이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달에는 수입이 이렇게 됐다가도 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좀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내 삶이 지속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굿즈 같은 거,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테이블 매트라든지 이렇게 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생산을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수업도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혼자 일하니까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입 때문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다. 일단 자기 거를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은데, 근데 확실히 이 소비자는 이제 뭐 점수 주는 교수님도 아니고 돈을 주고 이제 내 거를 사는 거잖아요. 진짜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 내 작업이 그냥 내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가 내가 이제 판매자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내게 이렇게 예쁜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망을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자기 성향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던 친구들한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막 힘들어 했지만 그래서 회사를 다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무턱대고 바로 시작하기가 좀 겁이 나면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뭐 취미처럼 소소하게 조금씩 만들어서 요즘에는 정말 편집샵들 많기 때문에 작은 샵들도 많고 뭐 입점 메일을 보냈을 때 작업이 괜찮으면은 거절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판매해보고 그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또 배우고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향이었기 때문에 좀 바로 시작하는 게 겁이 나서 저도 그랬던 것도 있고 사실 처음에는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으니까 혼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게 됐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면은 그때는 정말 독립해서 자기 스튜디오 해도 그때 너무 늦지 않고 요즘에는 30이나 뭐 40 넘어서도 자기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전혀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해볼 수 있는 거나 배울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시작해도 충분한 것 같고 사실 뭐 시작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뭐 일하면서 차근차근히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주변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분도. 근데 그분들은 딱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전혀 안 맞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부터 혼자 일하려고 했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제가 안 맞는 거를. 제 성향이 어떤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회사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도 좀 자기 스스로 성향이나 기질 같은 거를 좀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또 친한 친구는 자기는 조직 속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범이나 틀이 있을 때 자기 능력이 더 드러나고 그게 일할 때도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지? 안녕히 계세요.